휴전이 끝났다고 선언한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발생한 선박 공격의 배후를 이란으로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란을 정신 나간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는 거친 말까지 쏟아냈습니다. 윤재영 기자입니다. 나토 정상회의 참석차 튀르키예 앙카라를 방문 중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을 향해 외교 중단을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MOU는 끝났다고 본다며 그들을 상대하는 것 자체가 시간 낭비라고 잘라 말했습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선박을 공격한 데 이어 미군 기지까지 보복 공습하자 넘어선 안 될 선을 넘은 것으로 간주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특히 이란에 대한 원색적인 비난까지 쏟아냈습니다. 이란을 정신 나간 쓰레기 같은 사람들이 이끌고 있다며 악랄하고 폭력적이라고 말했습니다. They're scum. They're sick people. They're led by sick people. And they're vicious, violent people.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 수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란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으로 미군 2명이 숨지고 1명이 실종되는데요. 이란 최고 지도자는 성명을 내고 미국과의 종전 양해각서가 효력이 없어졌다며 못 잊을 교훈을 안겨주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워싱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신정 특파원, 이란 전쟁 발발 이후 이란군의 직접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가 발생한 건 처음이라고요? 네, 미 중부사령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현재 시간 17일 요르단에 주둔 중이던 미군 2명이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방어하던 중이었다며 추가로 1명은 현재 실종된 상태라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다른 병사 4명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등 추가 부상자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공격받은 장소를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요르단 내 미 공군 기지로 보입니다. 이란 정부가 운영하는 프레스 TV는 이날 이란이 지난 목요일 요르단을 공격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고 주장하는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군은 일주일 연속 호르무즈 해협 주변의 이란 군사시설에 공습을 가했고 이에 이란은 중동 국가 미군 기지 등에 대응 공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지난 2월 28일 이후 이란군의 직접적인 공격으로 미군 병사가 사망한 것은 처음이며 이로써 미군 사망자는 16명으로 늘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쟁 반대 여론이 거센 상황에서 이번 미군 사망 소식은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도 큰 압박으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군 사망에 대한 보복으로 미군의 공습을 더 강화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This is the first time we've had American troops killed since March. That, in many ways, is a red line to the administration and to President Trump. So I would expect that not only are we going to conduct strikes tonight for pure military purposes, as we would have. 이란도 최고 지도자까지 나서서 미국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였다고요? 네, 모즈타바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는 이란 국영 TV를 통해 서면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을 대악마라고 부르며 종전 양해각서를 반복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대통령의 서명이 가치도 효력도 없다는 점을 다시 입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과 친이란 무장 세력들이 적에게 잊을 수 없는 교훈을 줄 거라고 강조했는데요. 성명 잠시 들어보시죠. که ملت عزیز ایران و جبهه مقاومت درس‌های فراموش نشدنی برای او دارد. 미국과의 종전 실무 협상팀을 이끄는 카젯 가리바바디 이란 외무부 차관은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에 따른 합의를 이행하지 않으면 이란도 준수할 의무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모즈타바 하메네이의 군사고문은 국영방송 인터뷰에서 미군의 공격이 앞으로 2, 3일 더 계속될 경우 전면적 공세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네, 이렇게 양측의 무력 공방은 격화하고 있는 양상인데 피해도 확산하고 있지요. 네, 미군은 7일째 야간 공습이 6시간 반 동안 이루어졌다면서 이란의 군수 기반 시설, 지하 무기 저장고 등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국영방송은 미군 공습으로 심하게 손상된 반달 아바스 인근의 교량을 공개하면서 최소 5개의 교량이 공격을 받아 7명이 숨졌다고 전했습니다. 또 전력시설도 공격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주민들에게 전력 사용을 줄여달라고 요청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은 중동으로 군사력을 증강하는 동시에 이스라엘에 공중급유기를 추가로 파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이에 이틀 연속으로 쿠웨이트 내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해 일부 설비의 가동이 중단됐다고 쿠웨이트 정부가 밝혔습니다. 또 쿠웨이트 석유 시설도 공격받아서 큰 피해가 발생했고 쿠웨이트 국제공항도 미사일 위협에 운영을 일시 중단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바레인과 요르단, 협상 중재국 가운데 한 곳인 카타르에서도 이란의 미사일이 잇따라 날아들며 여러 차례 방공 시스템이 가동됐습니다. 양측의 공습이 격화하면서 민간 인프라 피해와 사상자가 잇따르는 가운데 전면전 재개 가능성까지 거론되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을 넘기며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던 이란 해상시설을 직접 타격했고 이란도 걸프 국가인 쿠웨이트의 발전소 등 인프라를 공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직격하자 먼지 구름이 일대를 뒤덮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남동부 차바르 항구의 감시탑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은 감시탑이 수십 년 동안 혁명수비대의 선박 감시와 공격 대상 선정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교량과 철도, 도로망까지 공격 대상을 넓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 해군기지와 항만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끊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도 걸프 국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발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석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یا همه کشورهای منطقه میتوانند نفت صادر کنند یا هیچکس. این راهبرد ماست. 미국과 이란이 군사시설을 넘어 상대방의 핵심 기반시설을 정조준하면서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국이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도 걸프국 내 미군 시설을 향해 반격에 나선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에는 자국 전력망이 공격받을 경우 홍해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6일 이란에 대한 엿새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이날 오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남부 요충지들이 잇따라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슘섬 일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인근도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기반 시설이 추가로 타격받을 경우 중동 내 모든 인프라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یعنی تمامی زیرساخت‌ها در منطقه زیر ضربات پولادین نیروهای مسلح مقت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هم کوبیده خواهد شد. آنچنان که اثری از آنها بر جای نماند. 전선이 홍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자국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년 넘게 억류했던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를 이란의 선의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협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양해각서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이란도 대가를 각오하라고 맞섰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돼 봉쇄를 해제한 지 26일 만입니다. 미 해군 전함 20여 척과 군용기 수백 대가 투입됐다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선박이 통제 대상입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Anybody doing business with Iran can't go through. Everyone else will be able to go through. So it's a blockade. It's a very strong blockade.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원유와 가스 수출로 역시 차단될 것임을 각오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 대부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 재개 1시간 전 이란의 주요 해안 도시들을 또다시 전방위로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발사체가 민가를 타격해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اومد تمامی تعهدات خودش رو تحت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نقض کرد. متلاشی کرده یاد. 이란군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추가 공격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한 달 만에 다시 종이 조각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와 물류도 또다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 기자, 이게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바다 그리고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고 또 물리적인 지금 공습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우리 네.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는데요. 미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항공모함과 군함 20여 척, 수백 대의 전투기와 드론이 걸프 해역에 전진 배치된 상태입니다. 목표는 이란 항구로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란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도 재개가 됐는데요. 이란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셰르의 4개 거점, 그리고 이란 군사 시설에 있는 캐슘섬, 석유 생산 중심지인 후제스탄주의 아바즈, 그리고 주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 주변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란도 오만 해역을 지나던 아랍에미리트 선적 유조선 등 3척의 상선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선원이 사망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타오르는 화약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휴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거에 앞서서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무려 20%나 받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이걸 또 하루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뭐 시장 반응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트럼프식 비즈니스 네. 외교에 극치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요인인데 네. 그러나 스스로 자주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선 큰 충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초 발언은 국제법상 공해나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해협에서 돈을 거둬선 안 된다, 이렇게 번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걸프 지역 국가들이 통행료 대신 미국의 공장과 설비에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약속했다, 이렇게 네. 밝혔습니다. 동맹의 안전판 역할을 하는 것을 상업적 거래 도구로 활용하겠다라는 취지의 발언도 사실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죠. 그래서 역시 이것도 큰 반향이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미국이 이렇게 나서면서 정작 피해를 보는 건 이 호르무즈 해협 인근의 미국 동맹국들, 뭐 예를 들면 바레인이나 쿠웨이트, 요르단 이런 국가들인데 실제로 공습을 받았습니다. 네, 지금 이란 혁명 수비대가 바레인의 미 해군 오함대 사령부 네. 기지가 있죠. 이 기지 인근에 그런 미군 군사시설들을 공격을 했습니다. 가장 크게 쉐이크 이사에 있는 미국 공군 기지 시설을 공격을 받았는데요. 또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공군기지, 그리고 요르단의 미군 사용 공군 기지도 드론과 미사일의 공격을 받았습니다. 쿠웨이트는 미사일 요격 과정에서 그 잔해로 인해 군인 4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렇게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유럽 항공안전청이 바레인, 쿠웨이트, 카타르, 그리고
아랍에미리트 영공을 지나가는 민항기들에 대해서 심각한 위협이 있다 이렇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당연히 하늘길이 막힌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입장에서는 상황이 이렇게 전개될수록 간신히 좀 진정됐던 유가가 다시 뛰는 게 아니야. 이런 물가도 뛸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현재 그 물동량 그리고 유가, 뭐 그에 따른 물가 다 지금 위기 경보에 진입해 있다 이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박 데이터 기업들이 집계하는 그 14일 현지 시간 14일 기준의 통계를 보면 하루 130척이 지나갔다가 그 전날까지 지금 10척으로 줄었고 지금 해협 봉쇄가 됐으니까 이제 0. 수렴하게 되겠죠. 한 척도 지나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지겠죠. 해운사들이 결과적으로 다시 운항을 포기하고 대기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인도 정부가 이란 측에 강력한 외교적 항의를 제기한 것도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전 세계 현재 상선 승무원의 약 12%를 인도인이 차지하고 있는데 최근 이란의 크루즈 미사일 공격을 받은 유조선에서 인도인 선원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그리고 유가가 배럴당 87달러 선을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유가의 향방은 최근 원유 수입을 줄였던 중국 측의 수요에 달려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만약 중국이 해협 봉쇄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수입량을 크게 늘리게 되면 고유가가 불가피해 보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재발도 일어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렇다면 당초 목표했던 대로 이제 양측이 휴전에 합의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이 좀 관심사입니다. 현재로선 출구 전략이 보이지 않는다는 데 가장 큰 문제로 보입니다. 또 강경파 이란 의회가 이미 더 이상의 휴전 MOU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선언을 했죠. 협상 결렬. 그렇습니다. 이란에선 미국이 이란 정권 교체를 노리고 대미 강경파였던 아마디네자드 전 대통령을 전후 이란의 지도자로 옹립하려 비밀 공작을 했다라는 미국 언론의 보도가 나온 상태인데요. 이 때문에 이란 내에서 반미 결사항전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에너지와 물류시설을 집중적으로 폭격하게 되면 민간인들까지 힘들어지게 되는데 이게 미국에 대한 강경 여론을 부추길지 아니면 이란 내 반정부 여론과 종전 여론을 부추길지 이게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티 반군까지 가세한 상태여서 대리전 양상까지 확대되고 있기 때문에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국제부 금철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봉쇄 언급에 이란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란이 호르무즈를 지나는 유조선을 공격하면서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양성모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 구상에 이란은 즉각 맞받았습니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소셜미디어 X에 해협을 통과하는 상선들의 안전한 통행을 보장해주는 누구든 보상을 받아야 한다며 그 점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전적으로 옳다고 적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이 항상 해협의 수호자였고 영원히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20%는 너무 많다며 이란은 공정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미국이 해협 수호자라며 통행료 구상을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비꼬면서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관리 주체는 이란이라는 점을 강조한 겁니다. 이란군 최고 지휘부는 이에 앞서 미국은 해협의 미래를 결정할 권한이 없다며 호르무즈 관리에 개입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습니다. به هیچ عنوان به آمریکا اجازه دخالت در مدیریت تنگه هرمز را نمیدهیم و نخواهیم داد. 이란 외무부도 미국이 종전 양해각서를 통해 이란의 해협 통제권을 인정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격에 영토를 제공하는 국가는 예외 없이 보복 대상이 될 것이라고 주변국들을 압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랍에미리트 국방부는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던 유조선 2척이 이란의 공격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공격으로 인도인 선원 1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성명을 통해 미군이 반복된 실패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러 선박을 선동해 불법 항로로 통과시키려 했다며 이들 유조선은 표적이 됐고 무력화됐다고 주장했습니다. KBS 뉴스 양선모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무력 충돌이 일주일을 넘기며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을 감시하던 이란 해상시설을 직접 타격했고
이란도 걸프 국가인 쿠웨이트의 발전소 등 인프라를 공격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기영 특파원입니다. 미사일이 목표물을 직격하자 먼지 구름이 일대를 뒤덮습니다.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남동부 차바르 항구의 감시탑을 공습했다며 공개한 영상입니다. 미군은 감시탑이 수십 년 동안 혁명수비대의 선박 감시와 공격 대상 선정에 활용돼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미군은 반다르 아바스 인근의 교량과 철도, 도로망까지 공격 대상을 넓혔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이란 해군 기지와 항만으로 이어지는 보급로를 끊어 호르무즈 해협 통제 능력을 약화시키려는 전략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란도 걸프 국가에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감행하며 맞대응했습니다. 쿠웨이트 정부는 발전소와 해수 담수화 시설이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협상에 응하지 않을 경우 다음 주 교량과 발전소를 공격하겠다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이에 맞서 이란은 발전소가 공격받을 경우 광범위한 보복에 나설 거라고 경고했습니다. 또 예멘 후티 반군에 홍해 석유 수송로 봉쇄를 준비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یا همه کشورهای منطقه میتوانند نفت صادر کنند یا هیچ کس. این راهبرد ماست. 미국과 이란이 군사시설을 넘어 상대방의 핵심 기반 시설을 정조준하면서 확전 우려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미국이 엿새째 이란 공습을 이어갔습니다. 이란도 걸프국 내 미군 시설을 향해 반격에 나선 가운데 예멘 후티 반군에는 자국 전력망이 공격받을 경우 홍해를 봉쇄하라고 지시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두바이에서 김계영 특파원입니다. 미군 중부사령부는 현지 시각 16일 이란에 대한 엿새째 야간 공습을 단행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군사 역량을 약화하기 위한 공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란도 이날 오후 호르무즈 해협과 가까운 남부 요충지들이 잇따라 공격받은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게슘섬 일대에 미사일이 떨어졌고 남부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 인근도 공격받았다고 전했습니다. 이란도 보복 공격을 이어갔습니다. 혁명수비대가 쿠웨이트와 요르단의 미군 시설을 미사일과 드론으로 공격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국의 기반 시설이 추가로 타격받을 경우 중동 내 모든 인프라에 보복을 가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یعنی تمامی زیرساخت‌ها در منطقه زیر ضربات پولادین نیروهای مسلح مقتدر جمهوری اسلامی ایران در هم کوبیده خواهد شد. آنچنان که اثری از آنها بر جای نماند. 전선이 홍해로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이란이 자국 전력 인프라가 공격받을 경우에 대비해 친이란 예멘 후티 반군의 홍해 원유 수송로 봉쇄 준비를 지시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1년 넘게 억류했던 미국 시민권자의 출국을 허용했다며 이를 이란의 선의의 조치로 평가했습니다. 군사적 충돌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가 협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둔 신호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두바이에서 KBS 뉴스 김계영입니다. 중동 상황이 다시 양해각서 체결 이전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서로 공격을 주고받았고 미국은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이란도 대가를 각오하라고 맞섰습니다. 베를린 송영석 특파원입니다. 미국이 한국 시각으로 오늘 새벽 5시부터 대이란 해상 봉쇄를 재개했습니다. 종전 양해각서가 체결돼 봉쇄를 해제한 지 26일 만입니다. 미 해군 전함 20여 척과 군용기 수백 대가 투입됐다고 미군은 밝혔습니다. 이란 항구와 연안 지역을 오가는 모든 선박이 통제 대상입니다. 이란의 자금줄을 차단하려는 조치입니다. Anybody doing business with Iran can't go through. Everyone else will be able to go through. So it's a blockade. It's a very strong blockade. The blockade was probably more effective even than hitting them. 이란 혁명수비대는 즉각 성명을 내고 미국과 그 동맹국들에게 이익이 되는 원유와 가스 수출로 역시 차단될 것임을 각오하라고 위협했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을 동원해 홍해 관문인 바브엘만데브 해협을 봉쇄할 가능성을 시사한 걸로 해석됐습니다. 미군은 해상 봉쇄 재개 1시간 전
이란의 주요 해안 도시들을 또다시 전방위로 공습했습니다. 이란은 미군 발사체가 민가를 타격해 일가족 3명이 사망했다며 명백한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اومد تمامی تعهدات خودش رو تحت این یادداشت تفاهم نقض کرد. متلاشی کرده یاد. 이란군도 쿠웨이트와 바레인에 있는 미군 기지를 추가 공격하며 강대강 대치를 이어갔습니다. 베를린에서 KBS 뉴스 송영석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휴전 합의가 한 달 만에 다시 종이 조각이 될 상황에 놓였습니다. 양측의 무력 충돌이 재개되면서 국제 유가와 물류도 또다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인데 국제부 금철영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금 기자, 이게 호르무즈 해협뿐만이 아니라 이란의 바다 그리고 항구에 대한 해상 봉쇄고 또 물리적인 지금 공습도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14일 오후 4시부터 우리 시간으로는 오늘 새벽이 되겠는데요. 미군에 의한 호르무즈 해협 봉쇄가 시작이 됐습니다. 미국 중부 사령부 발표에 따르면 항공모함과 군함 20여 척, 수백 대의 전투기와 드론이 걸프 해역에 전진 배치된 상태입니다. 목표는 이란 항구로 드나드는 모든 선박을 차단하겠다라는 겁니다. 이란의 주요 시설에 대한 공습도 재개가 됐는데요. 이란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부셰르의 4개 거점, 그리고 이란 군사 시설에 있는 캐슘섬, 석유 생산 중심지인 후제스탄주의 아바즈, 그리고 주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 주변이 미군의 공습을 받았습니다. 이란도 오만 해역을 지나던 아랍에미리트 선적 유조선 등 3척의 상선을 미사일로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선원이 사망도 했고요. 결론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은 다시 타오르는 화약고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휴전 이전의 상태로 돌아간 거죠. 이거에 앞서서서 왜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통행료를 무려 20%나 받겠다 이렇게 밝혔다가 이걸 또 하루 만에 번복을 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예전 같지는 않습니다. 네, 한마디로 트럼프식 비즈니스 외교에 극치를 보였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를 혼란스럽게 만든 요인인데 그러나 스스로 자주 자신의 발언을 뒤집는 일이 반복되다 보니까 금융시장에선 큰 충격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트럼프의 당초 발언은 국제법상 공해나 해협에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유엔 해양법 협약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발언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루비오 국무장관이나 제이드 벤스 부통령이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결국 하루 만에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이 아무도 해협에서 돈을 거둬선 안 된다, 이렇게 번복을 하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나 걸프 지역 국가들이